오늘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독서 지도사를 위한 첫 번째 강의를 듣기 시작하십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선생님들께서 저랑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배우실 건데요. 이제 차근차근 어떤 것을 배우실지 1강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독서 지도사의 역할 수업을 하면서요. 이제 첫 번째는 독서의 대상에 대해서 학습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독서란, 세 번째는 독서 지도란, 네 번째는 독서 지도의 목표, 다섯 번째 독서 지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독서 지도사, 또 일곱 번째는 책, 여덟 번째 독서 지도 대상, 아홉 번째 독서 지도사 활동 범위에 대해서 또 학습하실 겁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요, 독서 지도사의 자질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저와 얘기 나누실 거고요. 11번째는 총 25강으로 구성된 수업 과정에 대해서 훑어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독서의 대상입니다. 독서, 저희가 이제 요새 다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책을 안 읽는다. 그런데 책을 읽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점점 책을 또 읽지 않지요. 그래서 어떤 것을 저희가 독서의 대상으로 하느냐?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답은요. 책만이 읽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독서의 대상은요. 문자로 이루어진 글이죠. 네, 그리고 글들이 일정한 분량으로 함께 묶여진 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요. 인간이 접하는 모든 전달 매체들을 독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스마트폰으로 늘 무언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정보들도 독서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가 되고요. 자, 이제 저희는 독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또 해보실 겁니다. 자, 독서란 무엇일까요? 일단은 독서 지도사 자격 과정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다 책을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독서하는 행위 자체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던 분들이 보통 독서 지도사를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강의를 듣기 시작하십니다. 자, 독서는요, 글들이 일정한 분량으로 묶인 책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닌 인간이 접하는 모든 전달 매체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책뿐만 아니라 인간이 접하는 모든 전달 매체들을 대상으로 이 이후의 활동이 독서가 되겠죠. 정보와 지식,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고 키우는 행위를 독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독서 지도사 1급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나셔서 주로 그 접하게 되는 가장 이제 독서 지도의 수요가 많은 연령대가 초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느냐를 중점으로 두고 보면요. 독서란요. 문자에 대한 시각적 식별에서 시작합니다. 네, 시각적 식별이라는 건 글을 읽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단어를 확인하고 문장을 이해하는 것까지 읽기라고 한다면요. 더 나아가서 글 전체의 의미, 또 글쓴이의 의도까지 파악하는 일련의 고등 수준의 정신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독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독서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글들이 일정한 분량으로 묶인 책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접하는 모든 전달 매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읽고 정보, 지식,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고 키우는 행위, 이것이 독서가 되겠고요. 또 문자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식별하죠. 그리고 단어를 확인하고 문장을 이해하고 글 전체의 의미, 글쓴이의 의도까지 파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고 추리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저희가 이것을 일련의 고등 수준의 정신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는요, 이러한 독서를 지도하는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독서 지도란 무엇일까요?
자, 네, 처음에 읽기 교육이에요 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 자, 가장 쉽게 나오는 대답이 읽기 교육이죠. 책을 읽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은요, 참다운 사람이 되는 것을 돕는 교육입니다. 참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총체적인 교육을 저는 독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선생님들께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 독서하는 태도, 그리고 지식과 기술, 능력, 흥미, 습관을 형성하고 그것들을 개발하는 것을 지도하시는 것이 독서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또 지적인 발달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읽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감성 발달을 돕는 교육이 독서 지도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자, 지금 이제 이 첫 강의를 들으시면서 많은 마음의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지금 이 독서 지도사 활동이 부합하는가, 내가 참 잘 맞을까 라고 많은 생각들을 하시면서 지금 첫 강의를 접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독서 지도를 하는데 목표로 둬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일단은요, 현재 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독서를 하도록 하지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 독서 지도는 전 연령대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선생님들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가장 그 독서 지도를 많이 할 수 있는 학년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이죠. 현재 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독서를 하기 위해서 독서 지도를 합니다. 많은 문의가 오는 그 초등학교 주로 2학년부터 많이 옵니다. 초등학교 1학년들은 아직 너무 어리고 학교도 적응해야 되고 독서 술술 쓰고 이러는 거 너무 힘들어, 아직은 너무 힘들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2학년쯤부터 이제 많은 문의가 오죠. 가장 문의가 많은 학년이 4, 5학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등학생들의 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독서는 뭐 역사책을 읽든 학교 그 교과목과 관련된 도서를 읽든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독서 지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요, 이제 먼 목표. 그러나 우리가 총체적으로 가장 모든 교육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참다운 사람으로 기르기 위한 것이 독서 지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서 지도는 왜 필요할까요? 혼자 책을 읽고 생각하고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책 읽기가 됩니다. 그래서 꼭 누군가가 읽기를 지도해줘야만 하나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또 선생님들께서 이제 자격을 취득을 하시고 가르치시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과 계속 또 관계를 맺으셔야 되잖아요. 엄마는 어렸을 때 문학소녀였어요. 책을 읽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그렇지가 않아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생활도 바뀌었고 환경도 바뀌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요즘 상황이 어떠한지는 이제 뭐 계속 강의 차수가 지나가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서 지도는 이러하기 때문에 필요하죠. 이해력과 판단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사고력을 증진하고 응용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겠죠. 또 스스로 독서하는 태도를 형성하게끔 선생님들께서 독서 지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또 독서 지도의 필요를 느끼겠습니다. 인성교육과 생활교육의 효과적인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고 바람직한 정보를 선택하는 능력도 향상을 시키는데 선생님들께서 크게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책을 읽음으로써 인해서 이해력이 당연히 향상이 되죠. 혼자서 책을 읽고 책을 그냥 덮은 친구들과 책을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본 학생들이 가지는 이해의 그 수준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응용력은요, 책을 읽고서 굉장히 많은 글들을 읽었지만 그것이 일상생활과 책이 분리가 되어 있는지, 책 속에서 내가 배운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독서 습관 또 스스로 독서하는 태도를 형성을 시키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적으로도 함께 배워가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정보를 선택하는 능력 또한 독서 지도를 통해서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보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죠. 뭐 검색만 하면 모르던 것들을 다 그냥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험도 얼마만큼 많이 외우고 아느냐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가려내고 그 가려낸 정보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만의 정보와 지식으로 다시 구성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 6번째 독서 지도사. 저희가 가지게 될 직업입니다. 자, 독서 지도사는요, 독서 활동을 돕고 이끄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리고 독서 지도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독서 지도의 목표를 설정하고 독서 지도의 필요성을 느끼며 수업 현장에 적용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첫 강의를 들으시기 이전부터 독서 지도가 무엇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셨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저를 만나게 되신 겁니다. 수업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조금 더 우리 학생들을 이해하고 조금 더 나은 방향의 독서 지도를 공부하고 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좋은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계속 나누겠습니다. 자, 7번째, 책이요. 책은요, 제가 느낌표까지 붙여놨습니다. 왜냐, 책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씩 다 생각하고요. 나만의 신념을 가지고 가셨으면 합니다. 독서 지도사를 이렇게 활동을 하는 동안 사실 본인은 책을 너무 사랑하고 책을 읽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글도 또 쓰시는 분들이 공부를 많이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독서 지도사, 아이들과 함께 책 나누고 또 중고등학생들도 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같이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이 친구들과 함께 내가 참 좋아하는 것을 느끼고 살 수 있어서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막상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가지신 목표는 이만큼인데 자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엄마는 억지로 시켜서 시작하는 친구들 잘 이렇게 따라오게 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건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학생들을 이제 다루는 건 좀 괜찮은데 어느 순간 선생님의 교육의 의도나 목표를 이해하지 못하시고 학부모님들께서 선생님을 또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 그런 경우는 결국 그것은 독서 지도사 활동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모두 다 각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책을 너무 좋아해서 시작하신 일인데 막상 어느 순간 책이 되게 지겨워진다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예,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참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 책에 대해서 신념을 한 번씩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제 요 7번째 책이라고 넣어봤습니다. 자, 내 삶에서 책은 어떤 의미인가? 네, 저희들이 이제 읽는 것의 대상의 책, 가르쳐야 되는 대상의 책이 아니고요. 선생님들께서 이 독서 지도사를 선택한 과정에 선생님들을 이끈 이 책이 무엇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문구들을 2문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스가 한 얘기인데요. 책은 한 권 한 권이 하나의 세계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내가 다른 세상에 갔다 왔구나. 세상은 이렇게 넓구나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죠. 그리고 네,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독서는 일종의 탐험이어서 신대륙을 탐험하고 미계지를 개척하는 것과 같다.
아까 책은 한 권 한 권이 세계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보지 않은 그 세계를 탐험하고, 그죠? 미개지를 개척하는 것과 같다. 굉장히 두근거리는 이야기예요. 탐험가들 하면은 선생님들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탐험가들. 뭔가 진취적이고 세상에 아무도 발견하지 않은 것을 먼저 발견하는 그런 기쁨을 느끼는 것들이 전 굉장히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철학자이면서 교육학자인 듀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요, 우리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나도 이런 문구 하나 좀 적어서 학생들 수업 파일에 제일 첫 번째 장에 독서는 또는 책은 하고 이렇게 멋진 문구, 선생님만의 문구를 딱 적으셔가지고 여기 끝에다가 선생님의 성함을 딱 넣으시고 너희들의 독서 선생님 하고 딱 넣으셔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이 사상을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는지 공유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게끔 하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독서 지도사 과정을 시작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그렇지, 이것이 나의 신념이야,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 신념 하나 꼭 가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철학이에요. 교육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내 직업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꼭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고요. 이번 강의 끝날 때 이제 요 끝에다가 한 줄 또는 두 줄 정리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서 지도 대상 볼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주로 독서 지도사를 취득을 하시고 가장 처음 많이 활동하실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은 게 초등학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독서 지도는요, 전 연령을 거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영유아 독서 지도. 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영아들 또 요즘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책 읽어주잖아요.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자, 영유아들, 선생님들께서 책을 그림과 함께 곁들여서 이야기를 읽어주는 동화 구연부터 동화 구연하고 나서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독후 활동 구성하셔서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요. 네, 말할 것도 없죠. 해줄 게 정말 많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한 학년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독서 수준이 많이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도 생각해 보세요. 해줄 수 있는 범위와 해줄 수 있는 양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누구나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겠죠. 중고등학생들은 현실적으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고등학생들은 대입 준비로 인해서 독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고등학생을 지도할 기회가 초등학생처럼 많지는 않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 읽는 책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고 학생들 또한 이렇게 사고하는 학생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친구들은 꾸준히 독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지요. 네, 늘 신문 이런 기사를 접하다 보면 대학생들도 책을 읽지 않고 전 연령이 너무 책을 안 읽는다라는 뉴스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그리고 출판 시장이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접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만 이것이 이제 종이로 엮여진 저희가 보통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책을 읽느냐 안 읽느냐의 문제를 벗어난 다른 문제라고 또 느끼시면 됩니다. 대학생들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읽고 쓰기, 글쓰기 과목도 개설이 되고 교양 서적 읽기 이런 수업도 개설이 될 만큼 너무나 중고등학교 때 책을 안 읽고 오고 넘어오기 때문에 대학생도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대학생들은 또 스스로도 이렇게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책 읽고 나누기를 하는데요. 그런 독서 모임을 이끌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겠죠. 성년 초기의 성인들도 독서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인이건 중년, 장년이건 노년이건 꾸준히 좀 책을 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노년으로 갈수록 이제 신체적으로 눈에 노화가 오면
읽기 힘든 시기가 오죠. 그래도 제가 아는 주변에는 이렇게 청장년들 또 성년 초기 함께 독서 모임을 하는 그룹들을 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지도는 전 연령에 거쳐서 저희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데요. 보통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독서 수업을 준비를 하시고 그러면서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선생님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실 수 있고 가장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독서 지도사들은 어떻게 활동을 할까요? 아까 제가 이제 독서 지도 대상을 전 연령이라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순간 화면을 보면서 유치원생 거기서 가르치면 되겠네. 초등학생은 그렇죠. 방과 후 교실 또는 뭐 선생님들께서 공부방을 오픈하셔도 되고 학원, 문화센터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그 연령대와 함께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셔도 되는데요. 현재 이제 기관에서 하실 수 있는 활동들을 보면요. 유치원에 독후 활동, 동화 구연 들려주시면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계시고요. 학교의 방과 후 교실, 또 학원 내에 이제 독서 논술, 뭐 교실, 또 문화센터 및 다양한 기관이 있습니다. 공부방, 교습소, 선생님들께서 학원을 또 운영하셔도 되고요. 기타 독서 활동 등등등등에 여기 선생님들께서 창의적으로 모임을 또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목표는 이렇고 왜 필요한지,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지, 어디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 다 보셨고요. 이제 내 자신이 독서 지도사로서 잘 만들어져 갔으면 하는 마음에 강의도 듣기 시작하셨고, 또 저와 함께 이제 다음 차씩 계속 연결해 가면서 교육학 이론도 들으실 거고, 아동문학의 이론도 들으실 거고, 다양하게 독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한 것도 들으실 건데요. 우리가 자질을 어떻게 갖추어야 되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독서 지도사는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조화를 갖춘 사람이어야 한답니다. 네. 그래서 지, 정, 의의 조화를 갖춘 사람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인적인 인격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되게 완벽한 사람 같죠? 자, 넓은 안목, 폭넓은 지식을 갖춘 사람이 독서 지도사로서 활동할 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삶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조화를 갖추신 분들이 독서 지도사로서 성공을 많이 하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이건 아주 기본이죠. 독서 지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서 능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희의 무기입니다. 독서의 가치와 필요성을 아는 사람. 네, 저희는 가치도 알고요, 필요성도 알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독서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독서 교육에 대한 철학과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독서를 즐기는 사람.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이런 자질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요.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사람이 돼야겠습니다. 학습자의 동기를 높이는 사람이 저희가 이제 학습 환경 제공이 되겠죠. 선생님이 뭐 해줄게, 이거 해와. 이거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라고 하는 아이들 말고요. 스스로 뭔가 이게 너무 좋고 재미있어서 저절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학생들은 그렇죠. 이거 정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학생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저희 독서 지도사의 몫입니다. 교육 방법에 대한 기술이 있는 사람, 이 기술 저와 함께 또 배워나가실 거고요. 글에 대해 감상하고 반응할 기회를 주는 사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회. 우리 학생들이 어떤 글을 읽고 감상했어요. 혼자 느끼고 잘 읽었다 하고 덮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진 그 감성들을 가지고 저희가 다 같이 만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반응을 했니 하고 그 반응을 선생님들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 학생들이 이것도 역시 동기를 높이는 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의 성격적인 차이가 좀 많이 드러납니다.
상담가로서 자질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저희가 누구를 상담하나요? 나에게 학생을 맡길 아이의 부모님, 가장 먼저 상담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요, 우리 학생들입니다.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수업이죠. 유일하게, 제가 이 독서 수업을 좋아하는 이유가 유일하게 둘러 앉아서 마주보면서 주거니 받거니를 할 수 있는 공부예요. 다른 공부는 그렇게 잘 못하죠. 수학도 혼자 집중해서 풀어야 되고, 영어도 읽고 좀 풀어야 되고, 그런데 독서는 사람과 사람이 알아가는 수업입니다. 책 한 권을 읽고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책 얘기만 딱 하나요? 맞았어, 틀렸어가 아니죠. 가족 이야기도 자연스럽고, 친구 이야기도 자연스럽고, 요즘에 일어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가 너무 자연스럽게 주고받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피아노 선생님에게 보다는 독서 수업을 하는 선생님에게 고민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상담가로서도 활동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요. 예, 그렇죠. 이제 어머님들하고는 당연히 우리 아이에 대해서 첫 수업을 선생님한테 맡기기 전에 상담을 하면서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와 맞을 것인가, 이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를 맡길 것인가 어머님들이 결정을 하시죠. 그래서 상담가로서 자질이 필요합니다.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려는 사람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상담과 심리요법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또 이제 저랑 하나하나 읽어가시면서 선생님들이 옆에서 보통 메모를 하시죠. 아, 상담 기법에 대한 책을 한 권 또 사봐야 되겠네라고 많이 생각하십니다. 네,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이제 교육학 기초, 아동문학, 이론, 그 기초, 어떤 논리에 대한 학문을 다룰 때도 제가 그 책 한 권 또는 책 10권의 분량은 다 얘기를 못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기초를 짚어드리면, 그렇죠. 선생님들께서 도서관 또는 서점으로 가셔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탐독하고 즐기는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이제 수업 과정은요, 총 25강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독서 지도의 이해에 대해서 이제 그 강좌를 들으실 거고, 교육학과 아동문학 기초 배우실 겁니다. 아동문학은 제가 왜 다루냐면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접하시는 분야가 동화, 초등학생들을 위한 그 서적들이거든요. 과학이든 문학이든 시든 위인전이든. 그래서 아동문학의 기초가 필요하고요. 교육학은 선생님들의 가르치는 교수 학습 능력을 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 발달과 교육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 교육학을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읽기 지도요. 읽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방법, 또 다양한 책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의 토론 빼놓을 수 없겠죠. 책을 읽고 나면 토의를 하고요. 또는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독서 토론이라고 저희가 묶어서 많이 얘기를 하죠. 토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학습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쓰기예요. 읽었어요. 책을 읽고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고 정리를 했는데, 이제 문항에 대한 정리, 한두 줄 정리했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써내야 되는 게, 그렇죠, 독서 감상문 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쓰기 지도, 어떻게 하면 독서 감상문을 우리 친구들이 잘 쓸 수 있을까? 이 잘이라는 말이 대회에서 상을 받는다는 잘이 아니라, 그렇죠, 내 삶을 잘 가꾸고 있고 제대로 읽고 있는 독서 감상문을 쓰느냐, 그 잘을 쓸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고 났어요.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제 쓰기에 개입하셔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도록 제가 이제 독서 쓰기 방법도 같이 강의를 할 거고요. 그렇게 쓰고 난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 글을 써내게 되는 게 이제 저희의 최종 목표죠. 그렇게 쓰고 나서 어떻게 평가해 줄 것인지, 또 첨삭은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리고 수업 관리 부분도 같이 보고 나면 25강이 흘러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독서 지도사
1급 과정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쳤고요. 선생님들이 저와 함께 오늘 들으셨던 요 이야기들 정리하셔서 어떤 책을 좀 더 사봐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시간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